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쌤조학 조르입니다. 쌤조학은 통합학적인 관점에서 21세기 우리의 건강과 질병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쌤조학은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것이나 궁금한 것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여러분, 항산화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풀어나갈 건데, 지금 바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항산화 물질, 항산화 영양소, 항산화 비타민, 항산화 미네랄, 항산화제, 이 모든 것은 항산화 물질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이 이해하기 수월하게 하나하나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항산화제가 뭔지, 항산화 영양소, 그러니까 항산화 물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굉장히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제조건을 먼저 얘기를 드리고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항산화 물질이라는 것은 산화를 방지하는 물질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 건 뭐죠? 활성산소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 몸 내에서 활성산소에 의해서 우리는 몸이 산화된다. 그 산화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노화가 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물론 암도 찾아오겠죠? 결국 우리가 천수를 누리는 것도 그게 전부 다 활성산소에 의해서 모든 일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활성산소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몸의 입장에서, 우리 인류의 몸 입장에서는 항산화 효소를 만들어서 방어 전략을 폈고, 그 항산화 효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항산화 물질을 먹어서 우리 몸을 더 노화를 지연시키고 질병으로부터 좀 자유를 얻고 생명을 연장시키게끔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큰 카테고리예요. 활성산소는 우리 호흡량의 5% 정도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노화와 질병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을 몸 자체가 방어할 수 있는 기전을 가진 것이 항산화 효소가 하는 역할이고, 항산화 효소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 바깥에서, 바깥이라 하면 우리 음식이나 야채나 과일을 통해서 항산화 물질을 먹어서 우리가 생명 연장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카테고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젠 먼저 얘기를 드리고 한다는 얘기는, 항산화 물질이라는 것은, 항산화 물질은 이제 수만 가지가 있거든요. 항산화 기능을 하는 물질을 총체적으로 항산화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는 우리가 먹는 영양소가 있겠죠. 그걸 항산화 영양소라고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꼭 알아두십시오. 그 중에서 뭐 비타민도 있잖아요. 네, 비타민 A, C, D, E도 있죠. 그것은 그러면은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하자. 셀레늄도 있다던데? 아연도 있고. 아, 그래요? 아, 그것은 항산화 미네랄이니까 미네랄이라고 하자. 그러면 항산화제는 뭡니까? 아, 항산화제라는 것은 항산화 기능을 위하여 우리가 약재나 기능성 식품으로 개발한 것은 항산화제라고 하자. 그러면 다 분류가 되는 거죠. 오늘 이것만 딱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항산화 물질, 항산화 영양소, 항산화 비타민, 항산화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제. 이제 여러분 명쾌하게 분류가 되었죠. 여기에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20세기의 항산화제와 21세기의 항산화제가 차이가 있습니까? 어떠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 21세기에 새롭게 알게 된, 또 개발된 항산화제 같은 경우, 항산화 물질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결론을 얘기하면은 20세기에 개발됐던 항산화 물질이든 21세기에 개발된 항산화 물질이든 항산화 효과는 동일하다. 그러나 어떤 용도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원초적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목적은 동일하다. 같다는 얘기죠. 항산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메리트가 그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아야 될 게, 항산화 물질에서 천연으로 있는 항산화 물질도 있을 수 있고, 그 중에서 인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 화학 반응을 일으킨 항산화 물질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렇구나. 크게 항산화 물질에는 자연계에 있는 항산화 물질이 있고, 그리고 또 인위적으로 그걸 필요로 해서, 필요로 하다는 것은 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만드는 항산화 물질도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왜? 지금 제가 이제 항산화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항산화제. 항산화 기능을 하는 약재이거나 기능성 식품을 항산화제라고 얘기한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요. 그러면은 항산화 물질에 따라서는 자연계에 있을 수도 있고 인위적으로 만드는 화학적인 반응으로 일으켜서 만드는 것도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항산화제도 천연 항산화 물질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합성 항산화 물질도 있을 수 있고, 천연과 합성을 혼합한 항산화 물질도 있을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난해하게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를 제가 쉽게 풀어드리는 겁니다. 자, 항산화제. 항산화제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판매되고 있죠. 여러분들도 한 5가지 정도 항산화제를 복용하고 계실 건데, 그 중에서도 천연 항산화제로 여러분이 복용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합성 항산화 물질에 의한 항산화제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천연과
합성을 혼합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또 혼합할 수도 있겠죠. 자, 뭔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 하는 것 자체가 비타민 C라는 항산화제, 글루타치온이라는 항산화제, 또 셀레늄이라는 항산화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러니까 판매원들이 그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켰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들 알아들었겠죠. 그런데 비타민 C와 셀레늄을 같이 혼합해서 판매하는 항산화제도 있겠죠. 글루타치온하고 비타민 C하고 같이 또 혼합해 가지고 판매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비타민 C와 코엔자임 Q10과 셀레늄을 같이 혼합해 가지고 항산화제를 만들 수 있겠죠. 항산화 물질을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세 가지든 얼마든지 믹스를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것 중에 가장, 오늘 제가 항산화제를 한 5가지 정도를 포용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조금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산화 물질이라는 것은 활성산소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 우리 체내에서는 항산화 효소를 만들어서 활성산소를 방어하고 있다. 그러나 항산화 효소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필요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적으로 음식이나 야채나 과일을 통해서 항산화 물질을 먹고 있다. 그 항산화 물질이 총체적이고 그것은 수만 가지가 있는데, 영양소로서는 항산화 영양소, 그리고 비타민으로서는 항산화 비타민, 그리고 항산화 미네랄, 그 약재로 기능성 식품으로 만들어서는 항산화제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20세기 항산화제와 21세기 항산화제가 차이가 있느냐?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언제 그런 항산화 물질을 발견했느냐에 따라서 20세기도 될 수도 있고 21세기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데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산화제를 보는 것 같으면 천연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 합성, 또 천연과 합성을 혼합할 수도 있겠죠. 합성끼리도 혼합할 수도 있겠죠. 천연끼리도 혼합할 수도 있겠죠. 즉 비타민 C와 글루타치온과 셀레늄을 같이 혼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셀레늄을 가지고 항산화제를 만들 수도 있겠죠. 비타민 C로만 가지고도, 또 코엔자임 Q10 하나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2개를 혼합할 수도 있고 3개를 혼합할 수도 있고 4개를 혼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양을 어떤 것은 많이 주고 어떤 것은 적게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아주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게 된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항산화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 강의가 여러분 건강과 질병관리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